5개 광고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버스 5개 광고도 되게 여러 가지 카피로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대표님이었던 봉진님이 우리 이 카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던진 게 이제 누구누구야 너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였어요. 근데 그 디자인 마감 막바지에 툭 튀어나온 얘기여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그 디자인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게 조금 좌절스럽긴 했는데 그거를 라이브를 시켰더니 이제 다들 반응도 괜찮았고 SNS에 꽤 바이럴이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13년째이죠. 앱 안에서 보이는 수많은 배너와 이벤트 페이지 다 이분의 손끝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우아한 형제들 권효진 디자이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아한 형제들에서 마케팅 디자이너로 13년째 일을 하고 있는 권효진입니다.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 앱 내에서 라이브가 되고 있는 배너나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그럼 마케팅 디자인과 일반 디자이너는 뭐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일단 마케팅 디자인은 그 마케팅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배민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브랜드 마케팅이나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걸 진행을 하려고 앱 내 배너나 아니면 이벤트 페이지를 엄청 많이 라이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 되는 거 외에도 뭐 앱 밖에 구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이 외부 플랫폼에 라이브 되는 광고 배너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배너나 이벤트 페이지 광고 할 때는 마케팅 활동의 목적에 맞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사용자 모객이나 주문수 증가 뭐 이런 바이럴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이제 눈을 좀 이끌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 이벤트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이런 마케팅 활동에 맞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케팅 디자이너한테는 이제 디자인 스킬 말고도 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디자이너랑 다르게 좀 마케팅 배경 지식을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마케팅 지식을 좀 습득하시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있으신 건가요? 저는 따로 공부를 한 건 없고요. 이게 물론 마케터는 당연히 따로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저희는 좀 일에 직접 부딪히면서 마케터랑 같이 일을 하면서 좀 습득을 하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실무로 직접 부딪히면서 겪는 게 확실히 더 빨리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앱 안에 있는 이제 다양한 모든 배너들을 좀 같이 작업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다면 효진 디자이너님께서 혹시 그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게 뭐가 있으신지. 이게 마케팅 디자인에 국한되지는 않았고 이거를 디자인을 할 때 이 제품 그러니까 프로덕트 아니면은 서비스 특징 그리고 이 브랜드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좀 미리 파악을 해요. 이게 앱 서비스별로 각자 추구하는 디자인이나 기조가 다 다르거든요. 네이버 다르고 카카오 다르고 뭐 배민도 다르고 토스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제 마케팅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 마케팅 디자인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두드러지게 보여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작업물이 딱 나오기 전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실 것 같아요. 그쵸? 질 수가 없는 게 마케팅 디자인은 작업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보통 일주일 내로 작업을 해야 되고 짧으면 진짜 급한 거는 하루 만에 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고민하고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빠른 생각과 빠른 판단.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는 애초부터 길게 작업 시간을 미리 선점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패키지나 상세 페이지 이런 것도 다 디자인의 접근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다른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는 좀 디자인 목적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마케팅 디자인은 온라인 작업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 앱
앱 플랫폼 환경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패키지는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디자인이라서 요거는 별도의 오프라인 디자이너한테 많이 맡기는 편이고 보통은 디자이너 수가 많지 않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보통 온라인 디자이너 별도, 오프라인 디자이너 별도로 이제 보통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별도의 디자이너분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둘이 사용하는 색채계나 툴이나 단위가 다르거든요. 저희는 픽셀이나 뭐 DPI 해상도를 위주로 하는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결과물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밀리미터, 인치 이런 식으로 단위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혼용을 하게 되면은 작업할 때도 디자이너가 너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별도로 이제 디자이너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제품의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특징이나 아니면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 제품을 팔리기 위한 데 온전히 초점을 맞춰요. 가능하면은 이 제품의 특징 예를 들면은 뭐 고기다라고 하면은 육류 같은 경우에는 등급 표시 그리고 수입산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라벨들이 붙어요. 미국산에서 뭐 초이스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주로 상세 페이지에 좀 많이 녹이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저희 비마트나 아니면 컬리처럼 대다수의 좀 제품 상세 페이지가 좀 플랫폼이 동일하게 가긴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이 템플릿을 가지고 이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저희 가장 많이 작업하는 배너나 이벤트 페이지로 이해를 했는데 요거는 제품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케팅 활동 이벤트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요.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 어떤 컨셉의 이벤트인지 그리고 이 이벤트에서 사용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디자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벤트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 그리고 주문 수를 높이기 위한 이런 목적이 되게 커가지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마케터로서 많은 그런 기획 부분도 많이 보고 있는데 확실히 기획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좀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기획하셨던 것 중에서 좀 잘 먹혔다. 좀 이런 게 좀 반응이 좋았다 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기획은 참여는 안 하고 마케터분들이 원래 이제 원형 틀을 워낙 잘 만들어주고 계셔서 저는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이제 기획에 더 역제안할 것들을 보통 그렇게 역제안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전 디테일을 이제 조금 더 바꿀 때 마케터랑 의논을 해서 하는 편인데 잘 먹혔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좀 오래된 건데 제가 한 것 중에서 솔직히 진짜 제일 성공했다라는 거는 5개 광고거든요. 5개 광고면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 저희 배민에서 처음 집행을 했던 매스 광고인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 광고 시리즈인데 광고 대행사랑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5개 광고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누구누구야 너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이 5개 광고인데 그때 버스 외에 이제 지하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5개 광고에 되게 많은 카피들로 라이브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 5개 광고도 그 지하철 광고들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여러 가지 카피로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치고 있었는데 저희 그때 당시 대표님이었던 봉진님이 우리 이 카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던진 게 이제 누구누구야 너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디자인 마감 막바지에 툭 튀어나온 얘기여가지고 저 사실 한참 작업 중인데 다시 처음부터 그 디자인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게 조금 좌절스럽긴 했는데 그 순간에 한번 찰나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더 잘 먹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카피 베리에이션 치는 게 이게 괜찮을까 이 디자인이 괜찮을까 하고 저도 계속 물음표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봉진님이 제안해 주신 카피로 다시 또 광고 공장을 돌려서 라이브를 했는데 그거를 라이브를 시켰더니 이제 다들 반응도 괜찮았고 뭐 그거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추가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고 이게 자기 이름이 나온 광고들 인증샷도 SNS에 꽤 바이럴이 됐어요. 보통
이름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혜진이나 뭐 서연이나 이런 이름들 다 여러 명이 갖고 있는 이름이다 보니까 그게 딱 보이면은 바로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으로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제 이름으로 걸린 광고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 되게 괜히 기분이 좋고 그랬었고요. 저는 지금 항상 온라인으로 이제 마케팅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5개 광고에 대한 경험은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만든 광고가 실제로 이제 크게 이렇게 라이브가 되는 경험도 너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SNS에 내가 디자인한 광고가 긍정적으로 바이럴 되는 것도 너무 신기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거의 10년도 더 된 광고여가지고 제 포트폴리오에 넣지도 못하고 지금은 그냥 추억 속으로 사라지긴 했지만은 제 커리어 중에선 제일 기억에 남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도 기억에 남아요. 이게 지금 좀 깜짝 놀란 게 10년이나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10년이나 된지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마음에 좀 되게 인상 깊게 저도 봤던 그 광고였어가지고 전 들으면서도 이게 10년이나 됐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그 디자인에서 혹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를 채우지 않고 흰 배경에 그냥 강렬하게 한나체 타이포, 까만색 타이포 하나 빡 받고, 그리고 류승룡 배우님이 모델이셨는데 그 류 배우님도 워낙에 인상이 강렬하셔가지고 류 배우님 사진 빡 이렇게 넣는 게 메시지 전달이 확실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5개월 광고다 아니면은 지면 광고다라고 하면 그 주어진 대지, 그러니까 캔버스에 뭐라도 꽉 채워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셌어요. 뭐 배경에 뭐 그림 넣고 그림자 효과 넣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시 됐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광고 같이 집행했던 대행사도 사실 먼저 제안 주신 시안도 그런 시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행했던 5개 광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흰색 캔버스에 검은색 한나체 타이포가 다였어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감이 워낙 셌던 류 배우님 사진도 한몫하긴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카피도 위트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한나체가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 워낙에 이제 눈에 잘 띄는 한나체 타이포나 류 배우님 사진, 거기에 이제 버스 5개 광고는 특히 사용자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개인화까지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광고 카피가 되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치 있는 카피가 이펙트 있게 잘 보이려면은 그 당시 배민에서 쭉 밀고 있었던 B급 감성을 잘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저희 스타일을 이제 차용하는 5개 광고나 배너 디자인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에서도 타깃층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혹시 효진님은 MZ세대나 아니면 3040 타깃층에 대한 디자인적으로 전략을 좀 다르게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회사 디자이너들이 진행을 했던 마케팅 디자인 중에 타겟을 따른 디자인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10대 타겟으로 진행한 캠페인이었는데, 10대 친구들은 학생이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방학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학 시즌을 노려서 방학 시작, 중간, 그리고 방학 끝, 개학, 이 시작에 맞춰서 캠페인을 쭉 진행을 했었고, 10대들한테 좀 쿠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다들 마라탕이랑 탕후루 많이 먹잖아요. SNS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또 음식 배달 서비스다 보니까 그 음식들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일단은 그 타겟층들의 이목을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배민은 10대가 없거든요. 당연하지만은. 그래서 저 말고 이 작업하는 디자이너분들이 이 연령대 사용자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연령대도 있지만은 이게 뭐 지역별 아니면은 직업별 등의 이제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디자인이어가지고 당연히 이 타겟에 맞는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10대들 하면 이제 탕후루랑 마라탕이 SNS에서도 엄청 핫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 기획을 하시는 데에서 그 마케터 분들이 힘써주신 것 같은데 그걸 또 디자인적으로도 잘 살리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인 거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디자인 하시기 전에 꼭 참고를 한다 하는 그런 조사했을 때 그런 플로우가 있으시나요? 마케팅 디자인은 그 라이브 되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라이브 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진짜 짧으면 하루에 딱 몇 시간, 뭐 1시간, 2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라이브 되는 시간,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 아니면 중간에 커피 시켜 먹는 시간 이런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더 시간이 좀 좁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그때 이벤트 참고해서 검색하려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이미 라이브 끝나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다양한 앱들을 써보고 그리고 괜찮은 디자인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캡처를 해서 제가 별도로 아카이브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핀터레스트에 좀 제 계정을 만들어서 따로 모아두고 있고요.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 마케팅 이벤트는 워낙 시즌을 많이 타요. 추석이나 뭐 설날 같은 명절에 하는 이벤트나 뭐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도 꽤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행사들도 있고 다양한 시즌을 타고 그때그때마다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시즌이 다가오면 아 이때쯤에 이 서비스에서 이런 대형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그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앱을 그 시즌에 들어가 보면은 배너나 이벤트 페이지들이 당연하게 그 시즌에 맞춰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좀 참고해볼 만하겠다 괜찮다 싶은 거는 그때그때 이제 캡처를 해놔가지고 모아놓고 있어요. 이게 단기가 라이브 되고 내려가는 마케팅 디자인 특성상 이제 아카이빙도 그때그때 해놓는 편입니다. 아, 부지런한 아카이빙이 생명이다. 맞습니다. 사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효진님의 핀터레스트가 또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런 거 혹시 나중에 살짝 공유도 가능하시는지 공유도 가능한데 제가 요즘에 잘 못 모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또 뒷발을 장난이고 핀터레스트 정책도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즌 이벤트는 아무래도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려서 준비하는 게 또 굉장히 관건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혹시 효진님께서는 주로 또 사용하시는 툴이나 아니면 협업 도구가 있으시다면 그게 또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주로 피그마를 많이 쓰고 있고요. 아마 요즘에 이제 앱 서비스 회사의 디자이너들은 거의 다 피그마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워낙에 이제 그래픽 퍼포먼스가 중요했다 보니까 포토샵을 많이 써왔는데 요즘에는 배너랑 페이지 수가 점점 많아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 효율성에 이제 중요도를 두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피그마를 메인 툴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제가 포토샵을 열어본 지가 꽤 오래될 정도로 피그마를 많이 쓰고 있고요. 디자인 템플릿이 보통 정해져 있다면 아마 피그마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다른 앱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어떤 앱 툴을 쓰고 있는지 아티클이나 강연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는 프레이머도 좀 많이 쓰고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자체 툴을 아예 만들어서 쓰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그마 다음 스텝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구나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새로운 툴들이 끊임없이 아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효진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마케팅 디자인이란 건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마케팅 그 활동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목적에 잘 맞는 디자인이 좋은 마케팅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무리 퍼포먼스 잘 내고 그래픽 퍼포먼스가 좋고 예쁘고 잘 만든 디자인이어도 이게 어떤 이벤트인지 모르면 그거는 쓸모없는 디자인이거든요. 이 배너나 아니면은 이제 이벤트 페이지에서 어떤 이벤트를 말하는지 이걸 딱 보고 사용자가 모르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의도한 바로 이제 잘 유도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도한 바가 마케팅 활동의 목적임을 이제 디자이너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확실히 예쁘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누구나 봤었을 때 알 수 있는 디자인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디자이너분뿐만이 아니라 마케터분들도 다 새겨야 할 조언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1부를 마무리하면서 후배 디자이너나 추천하고 싶은 마케팅 디자인 기획법이 있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마케팅 이벤트에 대한 목적하고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디자이너라고 디자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마 마케팅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앞서 얘기했듯이 목적에 맞는 디자인을 하려면은 이 이벤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디자인에 필요한 기획서를 봤을 때 이렇게 좀 고치면은 조금 더 여기 의도에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획서 그대로 그냥 슉 넘어가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기획서를 한번 싹 정독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이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이제 기획하신 마케터랑 충분히 얘기를 해서 바꿔보는 훈련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케팅 이벤트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말고도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권효진 디자이너님과 함께 마케팅 디자인의 개념부터 실무까지 팁 모든 걸 다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2부에서는 실무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협업, 노하우까지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